이번에는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형, 핵상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핵형이라고 하면 핵형, 핵상, 요 형과 상이 다르잖아요. 핵형이라고 하는 건 핵의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은 뭘까요? 핵상은 핵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의 형태랑 핵의 상태인데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핵형은요, 체세포 속의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즉 핵의 형태, 핵이 동그란 건지 세모난 건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속에 있는 염색체가 개수가 몇 개인지, 모양이 몇 개인지, 크기가 몇 개인지를 핵의 형태, 핵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핵형은 수모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수모크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자, 핵상은요, 핵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상대적인 수를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는 핵의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단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단상, 복상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그 탁구 혹시 쳐봤어요? 탁구를 혼자 치면 뭐라고 부르죠? 혼자 치면? 탁구는 혼자 치면 왕따라고 부릅니다. 혼자 치지 않습니다. 탁구는 1대1로 치죠. 미안해요. 자, 탁구가 1대1로 치는데 혼자서 편을 먹은 걸 뭐라고 불러요? 단상. 한 명 편 먹은 거. 두 명씩 편 먹은 거 뭐라고? 복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복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은 개념이에요.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인데 한 개씩 각 번호의 염색체가 한 개씩 있으면 단상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씩 있으면 복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단상인지 복상인지 구분하는 걸 우리가 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림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왼쪽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초록색 막대기 염색체가 2개, 세모 염색체가 2개, 동그라미 염색체가 2개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3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핵형은 모두 같다고 하는 겁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일단 개수가 다르니까 핵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형은 모두 다르다. 그럼 핵상은요? 핵상은 어떻게 표현할까? 얘는 2개씩 있으니까 복상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몇 n이라고 부르냐면 2n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럼 얘는 몇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요? 3개씩 있네요. 설마 3n? 네, 맞습니다. 3n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건 정상적인 세포는 아닌 거예요. 3n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을 할 때 2n은 한 다음에 몇이라고 숫자를 쓰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덩어리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n인데 6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얘는 n인데 n 무슨 뜻? 한 개씩 있는데 3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얘는 3개씩 있어서 3n인데 몇 개 있다? 전체가 9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을 보니까 2개, 초록색 막대기 2개, 빨간색 막대기 2개, 세모 하나, 네모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일까? 얘는 n이라고 부를까요? 2n이라고 부를까요? 일단은 핵형은 다 다른 거고. 2개씩 있는 건 맞는데 요거 한 쌍이 지금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요것도 2n이라고 할까? 네, 돌연변이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2n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 하면 세모라고 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 X염색체 2개면 이렇게 XX 여자 거라서 상동염체가 될 수 있고요. 남자도 세모는 X고 네모가 Y면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준 같은 번호의 염색체가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모는 엄마가 주고 X니까 네모는 아빠가 주면 그러면 요것도 엄마 아빠가 준 같은 번호, 같은 성염색체니까 요것도 상동염체가 될 수 있어서 얘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2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개수는 6개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얘는요, 하나하나 두 개 있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요거 하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개씩 있는 상태, n 상태인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n 플러스 1, 이제 돌연변이에서 나오거든요. n 플러스 1이고 몇 개라고 쓸 수 있어요? 4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쪽 건 어떤가요? 이쪽 거는? 이쪽 거는 2개 있고, 2개 있고, 세모도 2개인데 이거 하나 더 있죠, 네모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2n 상태, 2개씩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n은 7,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 녀석도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염색체라고 하는 건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남녀라고 쓰지 말고 암수라고 쓸까요? 동물일 수도 있으니까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 상염색체는 그 종의 특징을 결정해 주는 거죠. 종의 특징을 결정해 주는 게 상염색체라 하겠습니다. 성염색체는요, 얘는 암수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염색체고, 이건 성별마다의 특징을 얘기하겠죠. 그죠? 성별마다의 특징을 얘기한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냈는데요. 사람의 염색체를 잘 보시면 여기 XY, XX 이렇게 성염색체는 서로 다르지만 나머지 1번부터 22번까지 두 개씩 있는 이 염색체들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 거를 쓸 때 이렇게 쓰겠네요. 2에는 둘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23번까지 있는데 두 개씩이니까 전체 개수 몇 개요? 46개요.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X, Y의 성염색체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여자는요, 역시 2에는 46인데, 그런데 44개의 상염색체와 그리고 X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갖는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염색체랑 상염색체를 잘 보시면 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성염색체를 지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염색체가 없이 나머지 염색체만 나왔다. 그러면 어느 게 남자 세포의 것인지 어느 게 여자 세포의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염색체만 가지고는 핵형 분석으로 성별을 알 수는 없다. 이거 하나. 또 하나요. 선생님이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렇게 생겼다고요. 핵형 분석을 해보면. 그럼 선생님 팔에 있는 세포랑 선생님 머리에 있는 세포랑 얼굴에 있는 세포랑 하나씩 떼어다가 각각 핵형 분석을 해보면 모두 요렇게 생긴 거죠. 신체의 부분에 따라 변함이 없다. 구분할 수 없다. 핵형 분석으로. 또 하나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학생들이 있을 텐데, 남학생들 중에 임의의 한 명과 선생님의 세포와 떼어서 각각 하나씩 핵형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 것도 이렇게 나오고 남학생의 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누구의 세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자, 다시 핵형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성별이 같고 종이 같으면 핵형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모든 같은 종은 핵형이 모두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리할 수 있겠죠?